종류별로 여기 15, 16, 13, 14, 11, 12, 8mm. 이거는 이 숫자의 기준은 1kg당 몇 마리가 올라갔냐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15, 16이라는 거는 1kg에 15마리에서 16마리가 들어간다는 말이고요. 11, 10이라는 거는 11마리에서 12마리가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이즈를 이런 기준으로 나누고요. 지금 거의 이제 제철이 들어가면서 좀 많이 잡히고 있거든요. 양식도 많이 올라오고 하다 보니까 가격은 많이 떨어졌어요. 겨울 시즌에 보통 대부분 15, 16미가 대략 한 2만 원 후반대라고 생각하시면은 지금은 2만 원 초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오른쪽이 좀 싱싱한 전복이고요. 왼쪽이 살짝 덜 싱싱한 전복인데 둘 다 살아있긴 합니다. 근데 싱싱한 전복은 이렇게 만지는 순간 애들이 몸이 딱딱하게 경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을 오므려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만져보면 다 딱딱한 식감이 느껴지는데 질감이 느껴져요. 근데 이렇게 좀 덜 싱싱한 애들은 이렇게 만져도 흐물흐물하죠. 보이시죠? 이런 전복은 좀 덜 싱싱한, 곧 있으면은 운명하실 그런 전복들이고요. 이렇게 딱딱한 애들은 저렇게 말랑말랑하거나 그러지 않고 이런 애들을 고르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랑말랑한 것 같아도 만지는 순간 딱딱하죠. 그리고 이 모양이나 그런 것들이 선명한 것, 이런 걸 고르셔야 좋은 전복을 고르실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경직도입니다. 만졌을 때 딱딱한 거. 딱딱하면 딱딱할수록 싱싱한 전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새벽 시장에서 싱싱한 전복을 이렇게 2kg를 구매를 해왔습니다. 여기 보이는 거는 8mm짜리고요. 요거는 11, 12mm. 제가 혹시 몰라서 사이즈를 다르게 1kg씩 구매를 해왔는데 일단 큰 사이즈들과 작은 사이즈 이렇게 해서 같이 한번 조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복 손질은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 할 게 없어요. 겉에 있는 이런 때 같은 거를 이렇게 깨끗하게 솔로 문질러 주시면 되는데 이런 솔이 없다 하시면은 집에서는 칫솔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너무 세게 힘줘서 문지르지 마시고요. 그냥 살짝 가볍게 겉에 있는 때만 살살살 문질러서 없애준다는 생각으로, 얘네가 이렇게 다 달라붙어서 기어다니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다 이제 이물질 뭐 안 좋은 것들 때 같은 게 많이 끼거든요. 그러니까 구석구석 적당한 힘으로 깨끗이, 되도록이면 이 밑에 빨판 쪽은 좀 깨끗하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한 요 정도 이렇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세척은 다 했고요. 이렇게 아직도 아주 싱싱하게 잘 살아있고요. 내장 쪽 말고 입 쪽으로 해서 숟가락은 뒤집어 주시고 안전하게 눌러주시고 밀어주시면, 그러면은 내장 쪽으로 엄지손가락 눌러주시고 살짝 뜯듯이 뒤집어 주시면은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그러면 엄지손톱으로 이렇게 쏙 밀어주시면은 이빨 분리. 너무 쉽죠?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상태로 이제 이 전복을 수분만 제거하셔서 회를 드시고 손질하셔서 음식에 넣어서 드시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장은 이 동그란 부분을 맞춰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긁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쉽게 빠집니다. 볼록 튀어나와 있는 모래집도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보셔서 뭔가 모양이 다르게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만 가위로 잘라주시면 되세요. 오늘은 이 전복 내장을 이용해서 내장을 이용한 전복죽을 맛있게 끓이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이 내장을 이용해서 전복 내장 크림 파스타를 만들 겁니다. 근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정말 여러분들이 따라하기 쉽게 간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꼭 확인하시고 집에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 정도면은 나도 쉽게 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렇게 전복 손질은 다 완료가 됐고요. 모래지까지 싹 제거를 했습니다. 두 마리는 회를 한번 떠볼게요. 겉에 있는 수분을 깨끗하게 제거를 해주십시오. 깔끔하게 키친타올로 이렇게 깔끔하게 제거를 해주세요. 모양은 이런 식으로 세로로 칼집을 살짝만 내주십시오. 일식이나 그런 데서는 이 전복을 이렇게 모양을 내죠. 계단식으로. 이거를 왜 이런 식으로 모양을 내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렇게 모양을 내는 이유는 전복이나 이런 미끄럽게 생긴 생물들은 간장이나 소스류 이런 게 잘 묻지 않다 보니까 이런 계단식으로 층을 내서 간장이 걸리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젓가락으로 잡았을 때 많이 미끄러지는데 이렇게 홈을 파서 잘 잡을 수 있게끔 이런 용도로 모양을 내는 겁니다. 물론 모양도 이쁘겠죠? 어려운 건 아니고 앞으로 한번, 옆으로 한번, 앞으로 한번, 옆으로 한번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안 하셔도 잘 하실 수 있으세요. 요거는 제가 그냥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한번 했고요. 요거는 그냥 한번 썰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칼집을 내주시고요. 살짝 사선으로 이런 식으로. 항상 칼을 쓰실 때는 조심하셔서 빨리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천천히 이렇게
전복회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이제 몸통 살도 전복 죽에 넣을 거랑 이제 파스타에 들어갈 사이즈로 잘라볼게요.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세로로 자기가 먹고 싶은 두께감으로 요거는 한번 칼집 안 내고 썰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근데 확실히 익었을 때 얘네가 이렇게 꼬부라져서 얘네보다는 모양이 좀 이쁘게 나옵니다. 반은 모양을 내고 그냥 반은 그냥 썰어볼게요. 다 손질이 됐고요. 이제 전복 내장을 양이 얼마 안 되면 직접 칼로 다지거나 그냥 뭐 잘게 빻아서 하셔도 되는데 어느 정도 좀 곱게 색감을 이쁘게 하고 싶으면은 믹서기에 갈아서 하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저는 오늘 분쇄기를 이용해서 한번 살짝 갈아보겠습니다. 이런 분쇄기로도 충분히 잘 갈립니다. 이 정도만 가셔도 충분합니다. 불에 올려놓은 거는 전복죽에 들어갈 육수를 끓이고 있는데요.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넣고요. 다시마만 넣어서 다시마 육수만 볶고 있습니다. 깔끔한 바다향을 내는 게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이 끓기 직전까지만 중불에서 끓여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슬슬 끓어올리면은 저는 다시마를 이렇게 건지겠습니다. 다시마는 오래 삶으시면은 쓴맛이나 진액이 나오다 보니까 중불에서 육수를 빼시고 끓어오르면 불을 꺼주시면 되세요. 자, 육수는 이제 준비가 됐고요. 처음에는 올리브 오일로 밥숟가락 기준으로는 한 3큰술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넣어주시고 간마늘 밥숟가락으로 크게 한 큰술 넣어서 일단 중불에서 살살 볶아주세요. 너무 불이 세면은 안 됩니다. 어느 정도 볶아졌다 싶으면 이렇게 갈아두었던 전복 내장을 넣어주세요. 이제 여기에 참기름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참기름은 그냥 넉넉히 전복 내장이 어느 정도 익을 때까지 잘 저어가면서 전복 내장을 이렇게 참기름에 볶으시면은 비린내나 잡내를 잡으실 수 있으세요. 이런 식으로 잘 볶아서 전복 내장이 다 익을 때까지 참기름이 너무 많다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 정도면은 이제 내장이 거의 다 익었죠? 몽글몽글하게 익어서 뭉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요거는 제가 한 2시간 정도 불린 찹쌀 종이컵 기준 1컵 그리고 일반 쌀 반컵입니다. 2시간 정도 불렸고요. 불리는 시간이나 그런 걸 좀 귀찮다 하신 분들은 그냥 밥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물론 맛이나 이런 삽살을 썼을 때 그런 식감은 많이 안 나오겠지만 그래도 다 음식을 완성하시면은 전복죽 비주얼이 훌륭하게 나올 거예요. 삽살과 쌀을 이렇게 볶아주시는데 이 상태에서 참기름을 조금 더 넣어줄 겁니다. 내장과 쌀들이 잘 볶아지게끔 이렇게 볶아지면 이제 전복살을 손질해 두었던 전복살을 푸짐하게 넣어주시고 액젓 1큰술, 국간장 1큰술 잘 볶아주십시오. 이렇게 잘 이제 볶아졌다 싶으시면 끓여두었던 다시 육수를 넣어주세요. 넉넉히 물이 너무 많지 않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상태에서 더 넣으셔도 됩니다. 어차피 쌀이 불면서 이 수분을 다 흡수를 하거든요. 이 상태로 끓이면서 눌러붙지 않게만 확인을 해주시면 되세요. 처음에 물을 조금 넣으시면은 얘네가 쌀이 퍼지면서 수분을 흡수를 하거든요. 물이 너무 적으면은 금방 눌러붙기 때문에 처음에 물 양을 이렇게 넉넉히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따가 다 이제 죽이 완성이 되면은 부족한 간은 소금으로만 조금만 해주시면 되세요. 벌써 국물이 다 사라졌죠? 그래서 제가 육수를 좀 더 남겨놨습니다. 또 다시 육수를 부어서 이렇게 죽은 이제 어느 정도 한번 끓이셨으면은 이제 불을 많이 줄이세요. 조금만 불이 세도 금방 눌러붙거든요. 잘 확인해 주시면서 저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조금 먹어보긴 했는데 쌀이 다 퍼져서 다 조금씩 갈라지는 게 보이죠? 제일 좋은 방법은 드셔보시는 게 가장 좋은데 이렇게 저처럼 2시간 정도 불리셨다 하시면은 한 30분 정도만 끓이셔도 충분히 다 익습니다. 저는 지금 한 40분 정도를 끓였다 보니까 밥도 잘 퍼졌고요. 국물도 적당히 쫄아서 적당한 맛있는 비주얼의 죽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죽도 이렇게 담았고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참기름을 다시 한번 둘러줄 거고요. 참기름을 한 바퀴 반 정도 둘러주시고 여기에 또 깨를 숑숑숑숑숑숑숑숑 뿌려주시면 전복 내장죽 완성입니다.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너무 간단하고 쉬우니까 여러분 잘 확인해서 따라해보세요. 일단 아까 갈아두었던 전복 내장인데 전복죽은 이걸 그대로 넣었죠. 파스타는 종이컵으로 우유 1컵을 섞어주세요. 요거는 전복 한 3마리 정도 분량이고요. 여기에 후추를 적당히 넣어주시고 잘 섞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잘 섞어주시면 됩니다. 일단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요. 양파 4분의 1개, 양파 하나 중에서 4분의 1쪽을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간마늘은 밥숟가락으로 반큰술. 일단 올리브 오일을 넉넉히 둘러주시고요. 양파 4분의 1개와 간마늘
반 큰술 넣어주세요. 그리고 어느 정도 색깔이 어느 정도 나올 때까지 볶아주십시오. 여기에도 후추를 조금만 넣을게요. 살짝 노릇노릇한 색깔이 나올 때까지 잘 볶아주시고요. 어느 정도 볶아졌다 싶으시면은 섞어두었던 내장과 우유를 부어주세요. 이 상태로 살짝 끓여주시고 전복 내장이 또 몽글몽글하게 뭉치기 시작했죠? 그러면 여기에 버터를 조금만 넣어주세요. 휘핑크림 1컵 반을 넣어주시고 치킨 스톡 밥 숟가락 기준 반 스푼. 이제 소스는 거의 다 완성이 됐어요. 여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손질해 두었던 전복. 이렇게 하면은 이제 소스는 거의 완성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너무 많이 걸쭉하게 졸여졌다 싶으시면은 괜찮아요, 여러분. 어차피 우리에겐 면수가 있습니다. 파스타 면도 삶으실 때도 올리브오일 약간 밥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정도 넣어주시고 소금을 좀 넣어주세요. 소금을 넣는 이유는 파스타 면이 살짝 짭짤하게 간이 돼야 좀 더 맛있거든요. 파스타 면 대략 한 1.5에서 2인분 정도 되는 양입니다. 만약에 파스타 면이 조리 시간이 한 8분 정도 나와 있다 하시면은 한 7분 정도만 삶으시고 어차피 이 안에서 다시 졸이면서 익힐 거니까 한 7분 정도만 삶으셔도 충분합니다. 면이 이제 다 익어서 건져서 바로 넣어보겠습니다. 만약에 면을 먼저 삶으셨으면 절대 물로 세척하시면 안 됩니다. 파스타는. 여기에 올리브 오일을 살짝만 뿌리셔가지고 그대로 두시면 되세요. 저는 이제 바로 사용하니까 바로 후하겠습니다. 불을 올리시고 벌써부터 너무 맛있는 비주얼이 나오고 있습니다. 면을 넣으신 다음에는 국물이 어느 정도 쫄 때까지만 볶아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간을 한번 봐보시고 좀 싱겁거나 좀 짜다 싶으면 짤 경우에는 휘핑크림을 좀 더 넣어주시고요. 싱거울 경우에는 치킨 스톡을 조금만 더 넣어주세요. 이 정도면은 이제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파스타를 담을 건데요. 접시에 옮기지 마시고 여기서 파스타는 젓가락이나 이런 집게를 이용해서 잡으세요. 그리고 여기서 한번 돌려주세요. 돌리시면서 접시에 내려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끝까지 돌리셔서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저는 물론 가정집에 뭐 그라나 파다나 치즈라든지 이런 치즈가 없으실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파마산 치즈가루를 뿌리셔도 되고요. 저는 이 치즈가 있어서 치즈를 좀 더 올려볼게요. 치즈를 골고루 올려주시고 마무리로 카레가루를 총총총총총총. 전복 내장 크림 파스타 완성입니다. 일단 날 거부터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전복회는 매뉴얼이 없었지만 하다 보니 전복도 많고 해서 그래서 그냥 한번 해봤습니다. 입안에서 그 오도독 오도독 씹히는 그 질감이 너무 기름장과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전혀 안 비리고요. 기름장을 처음에 찍어 먹으면 고소하고 그 짭짤한 맛이 올라가다가 전복 그 식감이 오독오독 씹히면서 단맛이 계속 올라옵니다. 가장 간편하게 드실 수 있는 전복회 많이 이용하세요. 일단 전복회 너무 맛있고요. 두 번째로 파스타는 약간 좀 간이 셀 것 같아서 죽부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참기름을 아까 둘렀으니까 잘 저어서 전복 살과 함께 다 놓고 장담하는데 죽 전문점, 체인점 이런 곳에서 시켜 드시는 것보다 몇 배는 더 맛있습니다. 맛도 훨씬 훌륭하고 양도 훨씬 많고 훨씬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전복죽 진짜 꼭 따라 하십시오. 와, 이거는 정말 끝내주는 맛입니다. 파스타를 제가 한번 돌돌돌 말아서 좀 더 말아서 자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뭐야? 여러분 파스타 사 드시지 마세요. 집에서 해 드세요. 여러분 정말 웬만한 식당보다 맛있습니다. 전복 살도 항상 뭐든 재료가 신선하면은 진짜 음식을 이상하게 하지 않는 이상 뭘 해도 맛있습니다. 재료가 신선하면. 근데 이거는 제가 정말 진심으로 웬만한 식당보다 훨씬 맛있습니다. 와, 정신을 못 차리겠네. 진짜 말 그대로 끝내주는 맛입니다. 집에서 하시면은 어린 자녀분들이나 뭐 나이 드신 분들도 죽이나 이런 거는 다 무조건 다 잘 드실 것 같고, 이 파스타도 아이들 한번 해줘 보세요. 아이들이 절대 싫어할 수 없는 맛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다 좋아할 맛이고, 제가 알려드린 대로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정말 끝내줍니다. 자, 오늘 제가 이렇게 세 가지 요리를 하는데, 오늘 전복을 8미짜리를 1kg, 11, 12미를 1kg 이렇게 사왔는데 8미짜리가 9마리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양이 은근히 많아서 11, 12미는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8미짜리 1kg로 지금 전복회 2마리를 했고요. 그리고 전복죽을 끓였고, 그리고 전복 내장 파스타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3가지 요리를 하는데 오늘 들어간 비용은 8미짜리를 28,000원에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파스타 면 그리고 찹쌀 이렇게 구매하는데 6,000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총 비용은 34,000원이 들어갔고요. 어디 웬만한 식당을 가셔도 이렇게 드시면은 최소 6, 7만 원은 거뜬히 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철을 맞아서 가격도 많이 싸고 양도 많다 보니까 지금 이 시기에 이 우리나라 대표적인 보양식인 이 전복을 이렇게 싼 가격에 구할 수 있는 시기가 얼마 길지 않습니다. 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한 상을 준비하세요. 뭐 하십니까? 빨리 시장으로 가시죠! 끝났네.